네, 안녕하세요. 산신령입니다. 네, 오랜만에 송이균안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송이균안 바로 아래쪽에 그 지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켰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게 땅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경사도가 꽤 있고, 그리고 낙엽이 그렇게 많이 두껍게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잡목들이 조금 있고, 소나무가 그 듬성듬성 있습니다. 보시면 소나무들이 키가 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죠. 자, 근데 이 아래쪽은 수분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기가 좀 더 많죠. 그래서 나무들도 굉장히 키가 크고 울창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저의 산이라면, 제 산이라면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 산이라면 여기 송이산으로 조성할 충분한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나무 감벌 싹 해내고 몇 년 동안 노력해서 그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송이 재배에 관해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제 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리나무거든요. 울창하게 아직 잎이 달려있는 오리나무고, 요게 이제 떡갈나무. 자, 저런 큰 나무들을 싹 베내고 소나무들만 쫙 세워 놓는 거죠. 그러면 비음도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상태를 두고 제 송이 균안에서 핀송이 갓을 진짜 갈아가지고 믹서에 갈아갖고 주전자에다가 뭐 물조로에 넣든지 해가지고 쭉 뿌리고 다니면 5년에서 10년 내에 송이균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바닥의 상태라든지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그 송이가 활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곳은 경사도가 지금 이 정도 경사도거든요. 한 몇 도나 될까요?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경사도에 야트막한 소나무들이 있고 잡목들이 조금 서식을 하는 환경이고, 바닥이 마사랑 돌이 섞인 그런 환경이다. 보시면 요런데 보십시오. 송이가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환경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차츰차츰 나의 송이밭을 늘려나간다면 얼마든지 송이 재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보면 얼마든지 송이가 자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여기는 그늘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늘이. 자, 송이밭으로 균안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는 송이 균안은 아래쪽이고요. 리기다 소나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리기다 소나무에도 송이가 서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송이밭에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여전히 송이밭은 이상이 없고요. 그 뒤에 다녀가신 흔적도 없습니다. 전혀 제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표시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송이밭 관리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두껍게 쌓인 낙엽을 조금만 긁어내고, 근데 제가 뭐 다녀가지고 크게 뭐 이상은 없고, 송이균안의 끝단부, 그러니까 올해 송이가 난 앞쪽으로 앞으로 자라나갈 방향으로
송이가 내년에 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에 낙엽이 크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관리를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쪽에 요 부분이랑 요 위에 부분, 저 부분은 낙엽을 싹 긁어서 송이 균환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그 낙엽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는 낙엽들, 그러니까 송이가 올해 여기서 이곳에서 났기 때문에, 여기서 났기 때문에 이제 송이 균환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 앞쪽이죠. 송이가 앞으로 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이 부분이 부엽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예, 이제 이 정도만 긁어내면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긁어내고, 어느 분이 따가셨던 이 부분, 이 부분도 이게 보시면 부엽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여기도 부엽이 두꺼운 곳만 안 났고, 부엽이 얕은 곳은 어쨌든 다 송이가 났어요. 이렇게요.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 긁어내도 밑에는 여전히 부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긁어내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라나갈 방향, 그 자라나갈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제 송이가 나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났기 때문에 한 뼘 이내, 뭐 30cm 이내이기 때문에 송이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얘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얕네요. 낙엽이.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다른 버섯들이 날만한, 잡버섯들이 날만한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조금 걷어내주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균환의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균환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긁어가면서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났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요런데 이렇게 두꺼운 낙엽 보십시오. 낙엽이 두껍죠. 두껍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긁어줘야 된다. 어차피 소나무 뿌리는 이거보다 밑에 있을 것이다. 이 위에는 잡목 뿌리다. 풀 뿌리고 이 정도 긁어내 주는 게 저는 이 송이밭의 관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낙엽의 두께가, 부엽의 두께가 3cm 이하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밑에 이제 3cm 정도 밑에 이제 소나무 뿌리가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여기 났던 곳 한번 파볼까요? 어떤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지 지금 보십시오. 이 땅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이렇게 모래처럼. 그러니까 이게 땅이 삭는 거죠. 삭은 땅이라고 합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흰기가 있습니다. 흰기가, 하얀기가. 화면상으로 잘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흰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흰기가 있죠. 아마 요 앞으로 가면 더 하얄 겁니다. 송이 균사가 앞쪽에서 자라고 뒤쪽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희죠. 전체적으로. 그죠? 자, 이런 흙, 이렇게 흰 흙. 그죠? 이게 이제 균사죠. 균사. 송이 균사. 균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날씨가 다시 추워졌기 때문에
아마 땅 밑으로 조금 내려갈 겁니다. 이런 돌멩이 이거 들어서 내고, 이렇게 보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정식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낙엽이 사실 실제적으로 이만큼 두꺼우면 잘 나질 못해요. 그래서 낙엽을 좀 줄여주는, 부엽을 좀 줄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 딱딱해요, 이 낙엽들은. 그러니까 이런 잡목들은 이 위에서 지금 뿌리가 이렇게 났죠. 뿌리가 났습니다. 옆으로 누운 가지에서 난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흙을 못 만나니까 이제 낙엽에서, 부엽에서 이렇게 잎들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있습니다. 아, 두껍다. 이렇게 두꺼우면 안 나죠. 나기 힘듭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위에가 굉장히 딱딱해요. 뚫고 올라오기 굉장히 버거울 겁니다. 송이가. 최소 이 정도. 이렇게 긁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긁기 전, 긁고 난 후. 근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지금 긁으면 가을에 이제 소나무 낙엽들이 집니다. 솔잎가리가 갈비들이 떨어지면 이거 싹 덮어가지고 내년에는 또 그 큰 이상이 없이 그냥 그 솔잎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긁다 보면 송이 균사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긁어내면 이 꼭대기로 이만큼 나오죠. 예, 저쪽으로 해서 멀리 던져버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요게 낙엽이 약간 지고, 그러니까 활엽수들의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그 뒤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여기는 송이가 나는 곳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는 송이는 없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것도 없고 앞으로 더 날 가능성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위에 밭에 가서 거기는 여기랑 좀 달라요. 여기는 저런 식으로 긁어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만, 위에 밭은 긁어내야 될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에 밭에 가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산신령입니다. 산신령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작년에도 긁어내고 재작년에도 긁어냈던 자리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서 발견하고, 올해 이제 여기서 났었고, 그리고 여기서 났었고, 요 위에서 두 개가 났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송이가 시작된 지점은 저 나무 밑에서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는 요 나무 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균사가 이렇게 뻗어 내려왔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래쪽을 긁어냈는데, 작년에 났었고요. 올해도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 송이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든지 저쪽으로 뻗든지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곳은 여기 지금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자, 바위를 타고 어떻게 이 뿌리를 타고 내려와서 이 아래쪽은 이렇게 발이 이렇게 푹 빠집니다. 발이 푹 빠질 정도로 굉장히 낙엽 두껍습니다. 이런 데로 내려와 버리면 송이가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여기는 지금 내년에는 나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긁어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긁어내 주고, 엄청 두껍습니다. 여기는 발이 푹 빠집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십시오. 이 정도까지. 아, 이건 송이균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송이균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몇 cm나 될까요? 엄청 두껍습니다. 네, 이렇게 긁어내주고, 여기도 이렇게 긁어내주고. 종이 균사일 수도 있겠네요. 균사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송이 균사다. 그러면 올해도 여기에 났었을 수도 있는데, 두꺼워서 못 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긁으면서, 이런 상상하면서 긁는 겁니다. 일이니까 더우니까요. 그리고 힘드니까. 이렇게 긁어내면, 효과는 송이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자, 근데 또 하나 단점이 뭐냐. 여기는 양지 바른 곳이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단점이 뭐냐. 이렇게 되면, 여기 가뭄을 많이 탑니다. 엄청나게 가뭄을 많이 타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양지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물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여기선 가물어서 풍흉이 아주 극명하겠죠. 풍년될 때는 많이 제법 나주고, 흉년될 때는 안 나고, 그러니까 비가 안 왔을 때는 안 나고, 그러니까 원기가 생성될 시점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풍흉이 결정되겠죠. 네, 여기도 보면 약간 뽀얀 게, 흙이 약간 뽀얀 게 송이균사가 밑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난다는 거죠. 문제는 가물기도 하고 낙엽도 두껍고 이러니까 뭐 날 조건이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야 되는데 둘 다 안 맞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긁어낼 게 없어요. 여기는 긁어낼 게 없습니다. 이쪽으로 뻗을 것이다. 나무 있는 쪽으로 뻗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쪽을 이제 긁어내야 되겠죠. 저쪽을 긁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소리가 북소리가 납니다. 땅이 떴죠. 떴습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 이게 더 두껍습니다. 균사가 다 살아있네요. 송이균사가 제가 볼 때는 송이균사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송이균사가 내려왔다. 송이가 어디서 날까? 요 돌멩이 있고 요 돌멩이 가스 쪽으로 요렇게, 그리고 여기 볼록한데 여기 앞째 요 뒤에 요렇게 보통 그런 데 많이 나죠. 그리고 요거 있다, 나무가 있다. 그럼 요 나무 밑에 옆에 풀 옆에 이 돌 옆에 이렇게 구멍에 이런데 나는 겁니다. 송이가 이제 날만한 조건이 되는 곳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꾸 보다 보면 그 노하우가 쌓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죠. 여기는 이제 올해 여기서 땄기 때문에 송이가 끝났죠. 여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내려온다고 치면 이게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타고 내려와서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요런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위 옆으로 쭉 해서 돌아가면서 날지 그런 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안 납니다. 돌멩이 위에서 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안 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내년에까지는 여기 송이 납니다.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고 여기서 땄기 때문에 요 앞으로 와도 낙엽은 뭐 조금 두꺼워도 뭐 여기서는 충분히 날 수 있죠. 아니면 요 앞으로 내려오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이 나는 자리 주변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는 자리를 기억해 놨다가 올해 딴 자리에서 조금 그 반경 뭐 1m 2m 그 정도만 작업해도 충분히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심하게 많이 긁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내년에 안 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심하게 긁어내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그 해를 건너뛰고 바로 그 다음 해에는 틀림없이 나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해는 건너뛸 수 있어도 두 해, 세 해는 뛰어넘지는 않더라고요. 예, 제가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낙엽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바위 주변으로, 바위는 긁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쫙 긁어서 이렇게 흙이 나오게, 흙이 노출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일부 흙이 노출되는 거죠. 싹 다 흙이 노출되게 긁는 게 아니고, 흙이 일부 노출돼도 상관없다. 그 흙이 노출됐다는 거는 이제 부엽이 그만큼 얇아졌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이산에 이제 다음번에 정리를 한 번 더 하러, 그때는 장비를 가지고 뭐 갈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올라와서 작업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작업하면서 촬영이 안 되니까 제가 작업 전, 작업 후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영상 한번 올리고요. 자수정 줍줍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예. 제가 대충 한번 가본 적, 요 며칠 전에 한번 갔는데 자수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은 있더라고요. 수정, 백수정. 그래서 아무튼 한번 줍줍 한번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요 송이, 올해는 송이가 모든 게 끝이 났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고 이제 정리만 하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엽이 또 햇볕이 너무 많이 받는 자리에 또 낙엽이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적정선을 잘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낙엽 두께가, 부엽의 두께가 5cm만 안 넘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상 산신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